카테고리 이론에서는 어떤 대상을 정의할 때 그 대상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오늘은 그 관계를 정의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인 초기 객체와 종결 객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념들은 카테고리 이론의 기초가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극작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그가 어울리는 사람들과 같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정의됩니다. 이것은 카테고리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특정 객체를 식별하려면 다른 객체와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상이라고 불리는 화살표의 패턴을 설명해야만 합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은 혼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이 그림처럼 카테고리 이론의 객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향하거나 자신에게서 나가는 화살표들로 그 정체가 규정됩니다. 카테고리 이론에는 보편 동형 또는 보편적 구성이라는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먼저 특정 패턴을 정의합니다. 그런 다음 카테고리 안에서 그 패턴을 만족하는 모든 후보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들 사이에 순위를 매겨서 가장 이상적인 최고의 객체를 가려냅니다. 이것이 보편 동형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마치 웹 검색과 비슷합니다. 검색어라는 패턴을 던지면 수많은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는 검색 결과를 정렬해서 가장 정확한 최상단의 결과를 선택합니다. 보편 동형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 속성을 만족하는 유일한 객체를 찾아냅니다. 가장 간단한 패턴인 단일 객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초기 객체입니다. 초기 객체란 무엇일까요? 카테고리 내의 다른 모든 객체로 나아가는 화살표를 단 하나씩만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시작점 같은 객체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유일한이라는 조건입니다. 즉, 단 하나의 사상만 존재해야 합니다. 이 그림이 초기 객체의 개념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여기 I라고 표시된 초기 객체에서 A와 B, 그리고 C 등 다른 모든 객체로 화살표가 정확히 하나씩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래밍에서 초기 객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하스켈의 보이드 타입입니다. 보이드는 값을 가질 수 없는 타입입니다. 즉, 비어있는 집합과 같습니다. 여기 absur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보이드 타입에서 다른 어떤 타입 A로 가는 유일한 함수입니다. 이 absurd 함수 덕분에 보이드는 타입 카테고리에서 초기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예시를 살펴볼까요? 숫자의 크기 비교처럼 순서가 정해진 집합을 부분 순서 집합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포셋이라고 부릅니다. 포셋에서는 가장 작은 원소가 초기 객체가 됩니다. 그리고 집합들의 카테고리에서는 방금 본 보이드처럼 공집합이 초기 객체의 역할을 합니다. 이제 화살표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바로 종결 객체입니다. 종결 객체란 무엇일까요? 카테고리 내의 모든 객체로부터 자신에게로 들어오는 화살표를 단 하나씩만 갖는 객체입니다. 모든 화살표가 이 객체로 모여드는 마치 종착역 같은 느낌입니다. 초기 객체와 정반대인 상황입니다. A와 B, 그리고 C 모든 객체에서 종결 객체로 향하는 화살표가 정확히 하나씩만 존재합니다. 이 유일성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래밍 세계의 종결 객체는 바로 하스켈의 유닛 타입인 괄호입니다. C++의 보이드와 비슷합니다. 이 타입은 괄호라는 단 하나의 값만을 가집니다. 어떤 타입 A가 주어지든 그 값을 버리고 유닛 값 괄호를 반환하는 유닛 함수는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합니다. 아까 말한 유일성 조건이 왜 중요한지 불타입을 예로 들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타입 A에 대해 항상 true를 반환하는 yes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false를 반환하는 no 함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타입으로 가는 함수가 2개 이상 있으면 어떤 것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결 객체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함수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유일성 덕분에 종결 객체는 구조적으로 결정되고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불은 모든 타입으로부터 오는 함수를 갖지만 그 함수가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종결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종결 객체의 다른 예시로는 포셋의 가장 큰 원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 카테고리에서는 원소가 하나뿐인 집합, 즉 싱글톤 집합이 종결 객체가 됩니다. 하스켈의 괄호 타입이 바로 싱글톤 집합의 예시입니다. 초기 객체와 종결 객체의 정의가 얼마나 대칭적인지 눈치채셨나요? 이것이 바로 쌍대성 때문입니다. 어떤 카테고리가 주어졌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화살표의 방향을 반대로 뒤집기만 하면 C의 쌍대 카테고리인 COP가 만들어집니다. 처럼 원래 카테고리 C에서 F가 A에서 B로 가는 사상이었다면
쌍대 카테고리 C OP에서는 FOP가 B에서 A로 가는 사상이 됩니다. 간단합니다. 쌍대성은 카테고리 이론의 생산성을 2배로 늘려주는 치트키와 같습니다. 하나의 개념을 정의하면 화살표를 뒤집어서 쌍대 개념을 자동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카테고리 C의 종결 객체는 쌍대 카테고리 C OP의 초기 객체가 됩니다. 화살표 방향만 바꿨을 뿐인데 정의가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곱과 쌍대곱, 모나드와 코모나드, 극한과 쌍대 극한 같은 쌍대 개념들을 갖게 됩니다. 아까 초기 객체가 동형을 제외하고 유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동형은 무엇일까요? 두 객체가 동형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같아서 서로 구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수학적으로는 한 객체에서 다른 객체로 가는 사상과 그 반대로 돌아오는 사상이 서로 역함수 관계일 때를 말합니다. 사상 G가 F의 역함수라는 것은 두 사상을 어떤 순서로 합성하든 항등 사상 ID가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F를 따라갔다가 G를 따라 돌아오면 제자리이고 G를 따라갔다가 F로 돌아와도 제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초기 객체가 두 개, I1과 I2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증명은 간단합니다. I1이 초기 객체이므로 I1에서 I2로 가는 유일한 사상 F가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I2도 초기 객체이므로 I2에서 I1으로 가는 유일한 사상 G가 존재합니다. 이 둘을 합성한 G서클 F는 I1에서 I1으로 가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초기 객체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사상은 항등 사상 ID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G서클 F는 ID가 됩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F와 G는 서로의 역함수이고 두 객체는 동형입니다. 오늘은 관계를 통해 객체를 정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초기 객체와 종결 객체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개념들을 확장해서 프로그래머에게 정말 익숙한 구조인 곱과 쌍대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